자, 우리가 연산자 함수, 산술, 덧셈에 대해서까지 정의를 해봤는데요. 그냥 저희가 오퍼레이터 플러스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 B라는 객체가 있다고 했을 때 20에 BBB 이렇게 있을 때 A 플러스 B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A 객체에서 B를 매개변수로 넘긴 이 멤버 변수 A 객체에서 보시면 멤버 변수로 오퍼레이터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개변수로 B를 이렇게 호출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자체가 합해지는 어떤 객체가 리턴되는 거고요. 그 객체에서 어떤 getData 할 수 있고 getName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존 객체로 봐서 거기서 받아올 수 있는 게 임시 객체 형태로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A는 저렇고 B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과연 실행을 시켜보면 30이라는 덧셈 getData 나온 거고 AAA BBB getName이 나옵니다. 이것 자체가 이 합해진 이 객체입니다. 이 객체에서 우리가 30을 가져올 수 있고요. AAA BBB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가능하다. 직관적이죠. 이게 더 오퍼레이터 플러스를 안 쓴 것보다 직관적이죠. 만약 우리가 B 플러스 A를 했다. 그때는 B 점 오퍼레이터 A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거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네. 직관적이기 때문이죠.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 편하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점 그래서 괄호에 했고 A 플러스 B 하면 객체가 리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getData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산술연산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사생성자 하면서 다뤄봤긴 했는데요. C 테스트 데이터 B를 20이라고 해서 BBBB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C를 만들 거예요. C를 만드는데 기존에 있던 C 테스트 데이터 일단 빈문자열로 만들었다가 C에다가 A 플러스 B를 이렇게 넣고 싶은 거죠. 이때 들어가는 게 대비연산자죠. 대비연산자를 정의를 하지 않으면 이제 디폴트 형태로 만약 뭐 B, C는 B 이렇게 대비연산자를 정의를 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도 깊은 복사할 때 저희가 다 단순 대비연산자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 그때 같이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비연산자 정의하는 거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대비연산자 할 때
보이드 형태로 한번 리턴하는 게 어떤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해서 const c test data 참조 RHS.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깊은 복사를 할 거죠. 깊은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set data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그래서 C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A, B에 대해서 C도 대변선자가 잘 출력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런 거 있죠. C를 다시 만들고 이런 부분들 원래 변수에다가 변수를 대입할 수 있는 것처럼 B는 B 이게 정상적인 코드는 아니죠. 정상적인 코드는 아닌데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삭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9, F5, F11로 따라가 보면 B를 가져오고 B에다가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릴리즈를 해버리면 디스가 해제되고 랭스 자체가 22로 엉뚱한 값이 들어오죠. 왜냐면은 기존의 네임 자체를 str 네임 자체가 문자열을 해제했기 때문에 자신의 객체를 해제했기 때문에 이상한 값이 들어와서 문자열을 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찍어보면요. B를 여기서 찍어보면 내가 나를 대입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값은 뭐 들어간다 쳐도 메모리에 대해서 해제한 거를 다시 복사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쓰레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만약 나와 동일한 객체가 발생하게 되면 디스 포인터와 이게 아니라 주소 디스 포인터와 매개 변수로 받아온 주소가 같을 때만 set data를 하는 것으로 같으면 리턴하는 것으로 했을 때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두 번째 버전으로 이렇게 객체가 네 객체에다가 네 객체를 대입한다 했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게 문제가 이제 이런 오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단에서는 어떠한 것도 대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번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A는 B는 A는 C는 B. 이 부분을 이제 더 대입 연산을 해보고 싶은데 실행시켜 보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솔루션 다시 빌드해 보시면 여기서 오른쪽 P 연산자로 보이드 형식을 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연산 대입 연산의 우선순위는 오른쪽부터입니다. 오른쪽부터이기 때문에 이 연산을 하고 그 연산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 연산의 결과 자체가 보이드형이기 때문에 그 보이드를 객체에다가 대입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그래서 배웠던 게 여기를 C 테스트 데이터 참조로 넘기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객체를 넘기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드를 L밸류 형태로 L밸류 형식으로 취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이제 대입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대입 형태를 참조형으로 자기 자신의 객체를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단순 대입 연산자 초기화하는 방법.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서 이제 A랑 C를 다 변경해보면요. 얘도 디스를 하면 되네요. 얘도 디스. 현재 값으로 그냥 반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A, B 값 들어오고 그다음에 B의 값으로 A랑 C를 다 대입해서 이렇게 A 값과 C 값이 이렇게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단순 대입 연산자 정의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 왜 보이드면 안 되는지 확인했고 자기 자신에다가 자기 자신을 더할 때 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터 변수가 있다면 해제하고 다시 재할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버그를 미리 생각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으면 문제열이 잘 출력이 안 됐고 이 부분이 없으면 이제 연이어서 대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실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